안녕하세요. 오린맥스 강사 김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냅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은 단축키 S를 누르면 활성화됩니다. 스냅 아이콘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세부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뷰포트에서 Shift 마우스 우클릭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그리드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스냅을 켜고 그리드 포인트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라인을 선택하면 이렇게 노란색 사각 박스가 그리드 포인트, 즉 그리드 라인이 교차하는 포인트에 스냅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려보겠습니다. 그리드 포인트에 스냅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하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라인은 그리드 라인 즉 엣지에 스냅이 걸립니다. 네, 그리드 라인에 스냅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에 스냅을 걸고 그릴 수 있습니다. 다 지우고 박스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F4번으로 엣지를 활성화시킵니다. 스냅에서 피봇을 체크하면 이 피봇 포인트에 스냅이 걸립니다. 라인을 클릭하고 박스에 가져다 대면 이렇게 피봇에 스냅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스냅이 걸리면 어떤 스냅이 걸렸는지 아이콘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피봇 포인트 스냅이 걸렸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아이콘입니다. 여러가지 스냅 옵션을 체크했을 때 아이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피봇 아이콘입니다. 이제 스피어를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스냅에서 바운딩 박스를 체크합니다. 바운딩 박스는 오브젝트 크기만큼의 가상의 육면체 박스입니다. 라인을 선택하고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가상의 육면체 박스에 스냅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인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삭제를 하고요. 스플라인에서 사각형 하나를 그려줍니다. 일단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스냅에서 퍼펜디큘러를 체크합니다. 퍼펜디큘러는 직각 수직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스플라인에서 직각으로 스냅을 걸어주기 때문입니다. 라인을 선택하고 사각형에 가져다 대면 이렇게 직각으로 색깔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각이 아닐 때는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직각일 때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직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젠트는 접선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로 스플라인에서 접하는 점에 스냅을 걸어줍니다. 라인을 선택하고 그려다 보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접선이죠. 이제 박스를 하나 만들고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줍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P입니다. 그리고 스냅에서 버텍스를 체크합니다. 이동 툴을 누르고 버텍스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버텍스에 스냅이 걸려 있기 때문이죠. 다른 쪽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버텍스에만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 포인트는 엣지의 끝점에 스냅을 걸 수 있습니다. 엣지에서 끝점에 스냅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 포인트는 엣지의 중간 지점에 스냅을 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 지점에 스냅이 걸리고 있습니다. 폴리에서는 선을 엣지라고 하고 스플라인에서는 선을 세그먼트라고 하므로 결국 엣지를 체크하면 선에 스냅을 걸어줍니다. 선의 방향에 따라 스냅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는 면의 표면에 스냅을 걸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페이스는 면의 표면에 스냅을 거는데 중심에 걸어줍니다. 중심에 이렇게
스냅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는 삼각형 면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스냅에 3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3D 공간으로 스냅을 걸어줍니다. 일단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그리드 조금 뒤쪽으로 옮겨주고 엔드포인트에 스냅을 걸어줍니다. 라인을 선택하고 그어줍니다. 그럼 라인이 박스의 엔드 포인트에 잘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이렇게 박스의 엔드 포인트에 스냅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론트 뷰에서 그려줬을 때는 어떨까요? 라인으로 박스에 스냅을 걸어 봅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에서 확인해 보면 스냅이 박스의 끝점에 잘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스냅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클릭을 길게 하여 2.5D로 선택합니다. 다시 프론트 뷰에서 라인으로 스냅을 걸어 보겠습니다. 내나 프론트 뷰에서는 잘 그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인의 끝점과 박스의 끝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2.5D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다 지우고 창문이라고 가정하고 사각형을 하나 생성하고 (90도로) 회전을 합니다. 대략 회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각형 뒤로 박스 2개를 만듭니다. 일단 표현을 하자면 창문 너머로 3차원 공간에 물체가 2개 있는데 2차원 평면 창문으로 두 물체의 거리를 측정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창문은 이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 두 물체의 거리를 측정한다면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2.5D로 보는 것이지요. 실제로 창문으로 그은 것이기 때문에 두 물체의 거리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3차원으로 그린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그어야 되죠. 아니면
이렇게 그어야 합니다. 하지만 2.5D는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창문의 평면을 통해서 3차원을 보고 거리를 측정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창문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거나 다름이 없지요. 창문 바깥쪽은 3차원이지만 창문 표면만 본다면 2차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지우고 프론트 뷰에서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이제 2D 2차원 평면에 스냅을 걸어 보겠습니다. 2D는 2차원 평면에만 스냅이 걸립니다. 라인을 선택하고 그어보면 이렇게 스냅이 잘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퍼스펙티브에서 스냅을 걸어보면 2차원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냅이 걸리지 않습니다. 라인을 사각형에 가져다 대도 스냅이 걸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2는 2차원에만 걸리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냅 옵션에서 홈 그리드 탭을 보면 그리드 스페이싱이 있습니다. 그리드 간격이 한 칸에 10mm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로 세로 크기가 100mm인 사각형을 그려보면 일단 스냅을 주겠습니다. 가로 세로 그리드가 10칸씩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칸에 10mm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드 스페이싱을 5mm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20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도 20칸, 세로도 20칸입니다. 그리드 스냅을 끼고 그리드 간격에 맞춰서 라인으로 그린다면 정확하고 빠르게 원하는 치수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그리드 스페이싱을 10mm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스냅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그럼 제23강을 마치겠습니다.